진짜들의 레알 섬톡톡. 네, 주인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투어민 마케팅팀의 송주임입니다. 첫 번째로 앙사나 벨라바르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일단 앙사나벨라바로 처음 도착하시면은 수상 비행기 내리셔서 바로 이제 본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본섬 도착했을 때 섬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여기가 본섬이 있고 그리고 워터빌라만 따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단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섬 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되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뭐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본섬 주변으로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에메랄드빛 라군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휴양지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에 왔다라는 첫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조트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일단 앙사나벨라바루는 수상 비행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몰디브 이제 말레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시고 수상 비행기로는 약 한 40분 정도. 근데 이제 수상 비행기 같은 경우는 리조트를 한 곳만 들리는 게 아니라 뭐 두 곳, 세 곳 정도를 들리게 되는데 이건 약간 이제 복불복이에요. 그냥 첫 번째로 들리게 될 수도 있고 하늘 거쳐서 들리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스케줄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리조트의 객실들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본섬 그리고 워터빌라섬 이게 따로 나뉘어 있잖아요. 본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일반 비치프론트 빌라 그리고 디럭스 비치프론트 빌라 그리고 인피니티 풀이 있는 인피니티 풀 빌라가 따로 이렇게 3개 정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비치프론트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무난하게 풀이 없는 빌라이고 객실 크기는 큰 편이고요. 근데 이게 반얀트리 그룹에 속해 있는 리조트다 보니까 그 특유의 디자인이 좀 있거든요. 전통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강해서 지붕도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열대 섬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근데 디럭스 비치 풀빌라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은 그냥 이게 샬레만 있는 이렇게 비치로 액세스할 수 있는 공간만 되어 있고 여기는 풀장이 뒤에 있어요. 객실 뒤편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욕실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풀장 주변이 이렇게 담장으로 싹 막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루 이틀 묵었었는데 괜찮았어요. 일단 풀장 크기가 생각보다 크고요. 일단 요즘 이제 풀빌라 같은 경우는 풀장 크기가 이렇게 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풀장 예쁜 것도 좋지만 좀 수영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거까지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괜찮은 풀빌라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인피니티 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풀장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이제 비치 쪽에 비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길다란 풀장이 놓여 있고 그리고 뒤편으로는 이게 욕조, 야외 욕조랑 이제 야외 샤워 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 비치빌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침대 되게 뭐 킹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고 공간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객실이어서 그 되게 공간 자체가 되게 크고요. 개방감도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뭐 객실 환경 자체는 분명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실 몰디브의 핵심은 워터빌라잖아요. 그 이노션 풀빌라 그리고 디럭스 이노션 풀빌라 이렇게 두 가지 워터빌라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냥 본섬에서 이제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보트가 뭐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동하는 데 한 3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은 없고요. 이노션 풀빌라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은 객실은 굉장히 크고요. 들어가자마자 공간 분리가 여기는 뭐 약간 리빙룸, 침실, 그리고 욕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테라스 공간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또 루프탑 테라스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라스 공간에는 또 이게 비치 해먹 되게 크고 짱짱한 게 놓여 있고 그리고 풀장이 여기는 세로로 되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되게 이 루프탑에 올라가셨을 때 되게 예쁘게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풀장이 가로 형태였으면 루프탑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어떤 전망이 조금 이 정도까지 예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프탑
공간의 어떤 전망을 살리기 위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디럭스 이노션 풀빌라 같은 경우는 이 이노션 풀빌라랑 구성은 동일한데요. 나머지 이제 뭐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샬레거든요. 이제 샬레 같은 경우는 이게 풀장이 있고 그 왼쪽으로 해가지고 샬레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 있는데, 그냥 뭐 어떤 뭐 수상 카바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어떤 쉼터 공간인데, 여성분들이 거기서 이제 선셋, 특히 선셋이나 선라이즈를 배경으로 거기에 뭐 이제 누워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뭐 인생샷 포인트를 객실에서 하나로 추가하는 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럭스 이노션도 충분히 좀 추가 요금을 내고 갈 만한 곳이고요. 시설 노후화에 걱정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최근에 개선되었을까요? 이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기 낙후됐다, 노후됐다 이런 느낌을 받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엄청 세련됐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 되게 몰디브스러움을 강조하는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서는 뭔가 노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묵었을 때도 객실이 좀 오래된 티가 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객실별로 하나씩 이제 이렇게 부분 리노베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가구가 이제 조금 오래된 티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구들을 전면 교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다 뭐 침대나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새거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일단 반얀트리잖아요. 반얀트리가 럭셔리를 밀고 있는 곳인데 가구 바꾼다고 하면서 뭐 싼 거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뭐 다 좋은 거 놔두겠죠. 뭐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리조트에서 인상적인 시설 혹은 서비스가 있을까요? 제공하는 액티비티가 일단 101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101개인지는 세어보지는 않았고요. 수중환경으로 유명한 곳이고 수중환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다이빙 포인트나 뭐 스노클링 포인트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목적은 오로지 몰디브 가서 수중환경 제대로 탐험하고 싶어 이러면은 앙사나 벨라바로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1회씩 스노클링 트립을 또 제공을 하거든요. 보통 스노클링 익스커션을 이제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되게 오히려 더 좋고, 이제 가이드가 동반이 되니까 또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스노클링 트립 같은 경우는 그 워터빌라 단지랑 본섬 사이에 있는 하우스 리프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섬과 섬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바위나 이런 해저 지형 자체가 되게 불규칙해요. 이 불규칙한 거의 장점은 내가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냥 어떤 하나의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루트로 갈지를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면은 거기 뭐 물고기도 있고 니모도 있고 뭐 거북이도 나오고, 뭐 사우스 아리아톨, 이제 고래상어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스 아리아톨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보트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되게 이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몰디브 지역이거든요. 유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그냥 솔직히 저희가 이거 퍼센트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 한 7-80%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봤다고 하시는 분들 후기 보면 많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드 피딩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정해진 시간에 조그만 앵무새들 그 밥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풀장 이쪽 가시면은 뭐 큰 앵무새도 있는데요. 이렇게 큰 앵무새 뭐 데리고 놀 수도 있고, 또 앙사나 벨라바로 같은 경우는 스파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스파가 앙사나 브랜드 자체가 되게 스파로 원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스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되게 어떤 체계화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명하기도 하고요. 스파 하실 분들은 이제 리조트 가셨으면은 컨시어지 통해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파룸 자체가 이게 리조트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이게 열대 식물에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본섬 이렇게 환경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되게 릴렉스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설들과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리조트에 있는 레스토랑들을 알려주세요. 레스토랑이랑 바랑 합치면은 4개 있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아주로 레스토랑이라는 곳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워터빌라 섬에 있어요. 솔직히 저는 워터빌라에서 머문다고 하면은 여기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 레스토랑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맛도 제일 좋고 퀄리티도 약간 파인다이닝처럼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 음식이 내어져서 오는 퀄리티 자체가 이 레스토랑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워터빌라에 머무신다라고 하시면 아침, 저녁 뭐 다 여기서 드셔도 되고, 점심은 뭐 본섬 가서 잠깐 드셔도 되고, 뭐 아주로 레스토랑은 뭐 진짜 100% 추천하는, 여기는 진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조명 켰을 때 여기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본섬을 이제 이동하셔서 이제 메인 레스토랑이 카니 레스토랑 이게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쿠레디 풀바가 있고요. 그리고 푸나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오버워터 레스토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항시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로드 요리나 어떤 요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푸드라든가 이런 뭐 이태리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파인다이닝 형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카니 레스토랑은 일단 본섬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고 뷔페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라이브 쿠킹 스테이션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뭐 볶음 요리 하나, 오믈렛 같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뷔페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쿠레디 풀바라고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칵테일이랑 많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칵테일만 파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간단한 식사가 가능해서 칼라마리 같은 거는 되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몰디브가 바다기 때문에 이 시푸드 요리가 되게 맛있어요. 되게 쿠레디 풀바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앙사나 벨라바루를 추천한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앙사나 벨라바루는 수중환경, 나 수중환경 리조트 가서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뭐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객실이나 뭐 이런 뭐 세련되고 뭐 이런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니즈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객실이 뭐 낙후되거나 안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브랜드 값어치를 하는 정도로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앙사나 벨라바루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 라고 하면은 몰디브 넘버원 수중환경 리조트다 라고 하겠습니다. 진짜들의 레알 섬 톡톡.